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1977년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을 만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와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경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 기업가 정신은 머리가 아니라 직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 회장님은 타고난 분이고 저는 한낱 이론가이죠. 시대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해보긴 해봤어 라며 일단 부딪혀서 시도해보는 그의 직관적 행동은 기업가 정신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했던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산 정주영은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 출신이죠. 강원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으니까요. 젊은 시절 집안의 돈을 훔쳐 가출한 적도 있으며 서울에서 격리 공부를 하다 아버지에게 붙잡혀 간 적도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소위 말썽쟁이인 셈이죠. 아버지는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다시 가출해 서울에 정착했고 정말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했습니다. 신당동의 쌀가게 복흥상회 점원으로 일했는데 노름에 빠진 외아들에게 실망한 쌀가게 주인이 성실하게 일해온 정주영에게 자신의 쌀가게를 팔았어요. 정주영은 3년 후 경일상회를 차렸지만 경일상회를 차린 지 2년째인 1939년 일제가 전시체제령을 내려 쌀 배급제를 시행하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실패인 거죠. 아산은 1940년 경영난에 처한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하여 적자에 허덕이던 공장을 흑자로 돌아서게 했지만 어느 날 새벽 직공의 실수로 불이 나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죠. 다시 빚을 내어 신설동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했으나 그 공장도 1942년 5월 기업 정리령에 의해 공장을 빼앗기다시피 하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는 쌀상회에서 시작하여 자동차 수리 공장, 광산업, 운수업까지 연달아 4번의 실패를 겪습니다. 해방 후 1946년 현대그룹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현대토건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에도 진출하죠. 하지만 그의 사업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53년 내무부가 발주한 고령군 복구 공사 당시 이런 대형 건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인플레까지 더해져 막대한 적자를 내고 현대건설 본사 건물과 자택을 팔고 고리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 했다고 합니다. 아산이 인천에서 막노동을 할 때의 일입니다. 노동자 합숙소에 빈대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아산은 빈대를 피해 마루 평상 위에서 잠을 청했죠. 바닥에 세숫대야 여러 개의 물을 채워 빈대가 올라오다 물에 빠져 죽도록 대비한 겁니다. 잠결에 빈대의 공세가 워낙 심해 눈을 뜬 정 회장은 빈대의 지혜와 저돌 속에 깜짝 놀랐죠. 빈대들이 세숫대야 물을 피해 천장에서 직접 낙하해 자신을 공격하는 걸 본 아산은 빈대도 살기 위해 목숨을 던져 천장에서 낙하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운세 타령만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나 직원을 보면 빈대의 교훈을 떠올리며 모두가 자기 노력이 모자란 탓이라고 꾸짖곤 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각오로 전력 투구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정 회장의 좌우명은 지금 이 시대의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중한 경영 지침입니다. 그의 강인한 사업가 정신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시련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 긍정심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정주영 회고록에 의하면 그는 미군으로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한겨울에 유엔 묘지에 잔디 입히는 일을 발주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여건상 겨울에 잔디를 구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전부 거절한 것을 아산은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파란 풀로만 덮으면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 트럭 30여 대를 동원해서 밭에 나 있는 보리싹을 사다가 심어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겨울이 지나자 보리를 전부 갈아엎어
다시 잔디를 심어 마무리했죠. 이 일이 화제가 된 후 미군으로부터 많은 일을 발주받게 되었고 그 후 점점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현대그룹으로 성장시키게 되죠. 1965년 9월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를 맡아 첫 해외 건설 진출을 계기로 불과 2년 4개월 만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고속도로를 완성시킨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산 정주영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소 건립을 명령받아 미포만 해변 사진 한 장과 유조선 설계도 하나를 들고 차관을 받기 위해 유럽을 돌아다녀 계약을 따냅니다. 아무것도 없던 모래밭 사진과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며 한국은 영국이 배를 만들 때 세계 최초로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라는 말을 해 신용을 얻어 차관으로 얻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고 한국 정부가 국가보증을 서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설지에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서산 간척지 공사 당시 특유의 뻘지형으로 인해 매립이 잘 안되자 큰 폐선 2척을 착저시켜 두구로 이용해 매립 공사를 한 후 폐선을 분해해 판매한 정주영씨 공법은 유명합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안 된다는 일들을 정주영 회장은 망설이지 않고 해냈고 중동시장 진출도 적은 공사비를 적어 입찰을 따내고 그 결과물도 선진국의 건설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동차 산업 진출, 조선소 건설 등 정주영 회장은 사운을 걸고 이뤄낸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정부와 결탁하여 우리나라 재벌들이 거대해졌다고 비난합니다. 나라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만큼 아산 정주영만큼 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산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보잘것없는 학력과 처절한 가난 속에서 이루어낸 그의 도전의 기업가 정신은 한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한국의 고도 성장에 기여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끈기와 노력, 집념과 도전, 직관과 판단력, 미래지향적인 경영철학, 기업 보국 정신은 아직도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의 말입니다. 신념은 피할 수 없는 노력을 낳는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의 열쇠이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아산 정주영 회장과 같은 강인한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